마르코 폴로. 베네치아 탐험가인 그는 1254년부터 1324년까지 약 17년간의 경험 중에 일부가 기록된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기스칸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던 2만 명이 그 위치를 비밀로 하기 위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폴로의 이야기는 1300년경에 피사의 류스티첼로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폴로의 주장은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에서 늘 회자가 되었었지만 사실 폴로는 징기스칸이 죽은 지 수십 년 후에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폴로를 관료로 임명했다는 폴로 자신의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이와 함께 많은 부분에 대한 사실 관련 정확성은 여전히 현대 역사가들에 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기스칸의 무덤에 대한 폴로의 설명이 사실인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사망한 후에 그를 운반한 경로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징기스칸의 장례 행렬이 따랐을 경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한 곳으로 알려진 닝샤의 류판 산맥에서 고대 몽골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몽골의 지도자이고 타옥에 묻힐 리가 없었을 것이며 그래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고향으로 왔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실제로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경로일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른 경로여야 할 것입니다. 노선을 따라 류판 산맥에서 계곡을 지나가는 장례의 행렬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은 몽골의 샤머니즘에 기인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그의 정신이 깃드는 장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뼈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침범이 되기 때문에 그 즉시 매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과 추측만 무성했던 가운데 고고학자들이 실제 징기스칸의 무덤으로 보이는 것을 발굴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몽골 켄티 지방의 오농강 근처에서 도로 건설에 고용된 건설 인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건설 인부들은 건설 현장에서 거대한 기초 석조 구조물을 위해 누워있는 많은 유물들이 포함된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곧 이곳에는 법의학 전문가와 고고학자들이 현장에 파견이 되었는데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곳이 바로 징기스칸의 것으로 보여지는 13세기 몽골 왕릉인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었습니다. 과학자팀은 구조물 꼭대기에 있는 수많은 해골들이 그 건물을 지은 노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당시 무덤의 위치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매장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게다가 12마리의 말의 유골도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었는데 확실히 그 말들 또한 위대한 칸이 죽을 때 함께 동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8개의 해골이 함께 발견이 되었으며 이는 석조 구조물의 꼭대기 바로 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덤의 내용물들은 모두 흩어져 있었고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장소가 수백 년 동안이나 강바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18세기의 오농강의 흐름이 바뀔 때까지 그 장소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위치가 하천 바닥 아래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때문에 무덤의 내용물들이 흩어지고 말았고 또한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곳에서는 수백 개의 금은 공예품과 함께 수천 개의 동전들이 그들의 사후 세계를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매우 키가 큰 남성과 무려 16구의 여성 해골이 다행히도 휩쓸려 없어지지 않은 채 함께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여성들은 사후 세계에서 그와 동행하기 위한 죽은 지도자의 아내이자 첩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보물의 양들과 함께
묻혀있던 동물과 사람들의 수를 보고 고고학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검토했을 때 이 장소가 바로 강력한 몽골의 징기스칸 유적지라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광범위한 테스트와 분석을 통해 그들은 강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해골이 서기 1215년에서 1235년 사이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연령은 60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자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1227년 그의 군대가 유럽으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었을 때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유적지의 나이, 날짜, 위치, 화려함 등의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무덤이 곧 징기스칸의 것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단순한 암석의 돔은 수세기 동안이나 오농 강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800년 이상 동안 전설적인 정복자 징기스칸의 마지막 안식처는 세계의 미스테리로 남아있었습니다. 무덤 지역은 문서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매장지를 찾는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이나 전해지는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고고학팀은 이제 이러한 발견이 징기스칸 또는 그의 후손 중 한 명 이상의 무덤을 발견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 1227년 징기스칸이 죽자 유럽은 그들의 침략을 잠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이미 중앙아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 북부에 있었으며 중국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군대의 선봉은 코카서스를 통해 길을 찾는 동유럽에 있었고 심지어 볼가강 하류를 따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흑해 연안을 따라 거래하는 이탈리아 상인들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몽골 군대에게 유럽 국가와 그 지도자에 대한 매우 풍부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의 군대는 전진을 일시 멈추었고 몽골의 주요 장군들과 징기스칸의 아들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징기스칸은 묻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밀로 남게 된 그의 장례식이나 무덤의 위치에 대한 역사는 그만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장소가 비밀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당시의 몽골 지도부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면 자료는 물론이고 그 어떤 자료도 없었는데 이는 몽골의 비밀 역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몽골의 설화 중 이런 것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째서 징기스칸의 무덤에 대한 기록이 없는지에 대해 가장 알기 쉬운 설명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는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 행렬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네. 그 길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네. 칸이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50명은 50명에게 죽었다네. 그들의 입은 영원히 닫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네. 그리고 그 50명은 또 다른 무리에 의해 침묵하였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설화 전설과 함께 무덤을 향하던 길로 짐작되는 곳에는 100명의 군인 묘지라는 마치 전설을 가리키는 듯한 지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적의 상부에 수많은 해골들이 발견됨에 따라 그 무덤의 장소를 항구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련된 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싹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징기스칸의 무덤을 찾는 것은 몽골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몽골은 위대한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곳이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딴 신문이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딴 학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이 그와 관련된 비밀과 함께 심지어 중세의 신비에 대한 해답이 묻혀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또한 엄청난 수의 후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전적인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살아있는 200명 중 1명 정도에 해당하는 인간의 직계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몽골에서만 볼 때에는 인구 200만 중에 무려 20만 명이 징기스칸의 후손일 수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단순히 몽골의 가장 위대한 영웅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방은 그가 정복한 것만 기억하지만 몽골인은 그가 창조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제국은 동서양을 연결하여 실크로드가 번성했고 그의 통치는 외교적인 면제와 종교적 자유의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와 지폐의 사용을 확립했고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문명화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늘날까지도 몽골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몽골인들이 그의 무덤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만일 당시 징기스칸이 우리가 자신의 묘지를 찾기를 원했다면 반드시 어떤 표시를 남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표식은 찾을 수 없었음은 물론 또한 관련된 사람들조차 모두 제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얼굴은 돈과 보드카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외부인들이 그의 무덤을 찾는 것이 금기시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소문으로 종종 외국 언론에서는 징기스칸의 무덤이 발견이 된다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믿음과 저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긴 것은 1941년 소비에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투르크계 몽골 왕 타말레인의 무덤이 열린 14세기의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무덤의 발견 직후에 나치 병사들은 소련을 침공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의 피비린내 나는 동부전선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신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원인에 따른 결과로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몽골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반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몽골은 오랜 전통과 깊은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징기스칸의 조상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신을 황금의 후예라고 칭하며 실제로 혈통을 왕실까지 연결시키길 좋아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그의 후손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비밀에 대한 염원을 기리기 위한 문화적인 압력 외에도 수많은 기술적 문제가 그의 무덤에 대한 수색을 이제까지 방해해왔습니다. 몽골은 거대하고 저개발 국가이며 넓은 땅에 비하여 그들의 인구 밀도가 너무나 낮아 그린란드와 몇몇 외딴 섬들 정도만 인구 밀도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몽골의 이야기는 매우 서사적인 황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징기스칸의 무덤이 몽골 제국 전역은 물론 그가 정복한 모든 세계에서 수집된 보물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이 흉노식으로 묻힌 경우에는 확실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덤은 단순히 표시를 남겨두는 돌을 제거하여 숨길 수 있는 데다가 무덤의 유적이 만일 지하 20m 아래로 내려가기라도 한다면 광대한 몽골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한때 징기스칸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 여겨진 신성한 산은 그 주변의 지역조차 한때 왕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폐쇄가 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연구원들의 출입조차도 금지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주 우연한 상황에서 이처럼 그의 무덤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는 곳이 발견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징기스칸 무덤의 발굴팀이 내년에 다시 한번 현장에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적에 대한 작업은 기후 사정으로 인해서
매년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거의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징기스칸의 무덤처럼 확인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단정짓기 위해서 이곳의 무덤이 정말로 징기스칸의 것인지 아니면 그의 후손인 것인지 재확인해야만 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내년 여름이 끝나기 전에 세계 미스터리 중 하나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발견한 징기스칸의 무덤은 정말로 징기스칸의 무덤이라고 재확인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